여러분, 대한민국의 금융지수가 아프리카 우간다보다도 낮은 금융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통렬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대국 10위, 무역 수출 전 세계 7위, 이러한 아름다운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전 세계 37위, 우간다보다도 못하는 금융 지식으로 앞으로 세상 파고는 높아질 터인데, 여러분들 새로운 먹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해도 돈, 즉 금융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원주에 있는 한라대학교 교정 캠퍼스에서 동서남북TV 금융 관련된 몇 회분을 찍으려고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패권전쟁, 그리고 일본의 지속적인 불안과 또 유럽연합의 경제에 대한 불확실한 경착륙, 또 며칠 전에 영국 의회가 영국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연기했다는 나쁜 소식들이 오면서 전 세계의 경제 상황이 어렵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이 경제의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함께 약 20-30분 동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시도를 했지만 토크쇼 형식으로 한번 해볼까 했지만 담당 패널리스트도 없고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꺼려하는 것 같아서 역시 이번에도 혼자서 1인 다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가 어디일까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일까요? 스위스?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은 아닐 것 같고요. 유럽에 있는 제일 작은 소국이 있습니다. 약 인구는 60만 명 정도 되고 국가의 면적은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조금 커다란 그러한 국가가 있는데 바로 룩셈부르크입니다. 룩셈부르크는 19세기까지는 농업을 전문으로 했던 농업 국가였습니다. 이들이 19세기 이후를 지나면서 근세의 산업혁명의 시기를 맞이할 때 산업혁명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해서 빈곤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룩셈부르크의 리더들은 어떻게 하면 국가가 강해지고 또한 국민들이 잘 살 수 있을까를 노력하며 연구하는 도중에 금융이란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국민소득이 높은 룩셈부르크 1인당 국민소득이 미화로 약 12만 불 정도이니 하나로는 약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모든 60만 명의 국민들이 잘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높은 국민소득을 올려가면서 잘 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금융리그에서 그들이 원하는 금융 펀드에 대한 구조적인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에 펀드의 재창출을 잘 살펴보시면 그들은 금융허브로서의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작은 국가지만 유럽 전체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금융의 강소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수준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금융교육은 어려서부터 받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릴 경우에는 절대로 이러한 말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너는 반드시 공부만 해라.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만 해서 좋은 학교를 나오기만 된다면 엄마나 아빠가 뒤를 열심히 챙겨주고 할 테니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자녀들은 공부를 하지만 결국 돈 문제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편치 않았던 그러한 시절, 물론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실전에 능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하면 어렵게 생각을 하고 돈 그러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배울 때 금융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돈에 관련된 실전 연습이라고 했다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금융이라는 말을 포장하면서 어려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학문, 돈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벌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결국 돈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팔을 걷어붙이면서 돈 벌려는 전선에 뛰어듭니다. 그러면 결국 100명이면 거의 99명 정도가 백전백패를 해면서 실패의 구덩텅이로 빠져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돈을 관리하는 기술, 돈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은 모르고 결국 돈 버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에 결국 돈은 날개도 없고 발도 없지만 내 주머니를 벗어나 많은 부자들의 함께 있는 돈 속으로 파묻혀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그러면 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이나 서구에 있는 어린이들은 부모로부터 직접 금융에 대해서, 즉 돈에 대해서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낯설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부모의 돈 교육은 사실 미래에 자녀들의 경제 생활과 사회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돈 그러면 벌써 하대하며 돈에 관련된 천민사상을 들썩이면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부모들도 자기들 부모 세대로부터 받은 교육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거나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돈에 관련된 실전 연습을 시켰다면 우리가 자라면서 사회에 들어가면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요. 학교에서조차 돈에 관련된
학문은 연구를 하되 돈에 관련돼 있어서 활용하며 돈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면서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인이 되면서 결국 험난한 경제생활의 파고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상황들이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언론 지상이나 주위에서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돈의 활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생각하시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생각도 없이 돈을 벌려고 팔만 걷어붙이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돈을 벌기 전에 돈을 만드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늘 얘기하는 종잣돈 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한 영어로는 시드머니고 우리가 시작하는 종잣돈에 대한 시초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벌어서 조금씩 저금하고 또 은행에 적금 들어서 그 돈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 그것도 아마 20, 30년 전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요즘 그렇게 해서 돈 모으기가 상당히 힘들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돈을 활용하고 돈을 잘 쓰라고 있는 기관 어디일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바로 은행, 우리가 좋은 말로 하면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을 활용하다 보면 여러분들 금융기관의 목적이 저리로 돈을 빌려와서 약간 높은 고리로 사람들에게, 기업에게 대출을 해서 그 차이, 즉 예대 마진이라고 하죠. 예금과 대출에 관련된 그 차이액만큼 이자 수익을 벌 수 있는 기관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은행, 즉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에 대체적으로 은행을 생각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보험회사, 그 다음에 우리들이 많이 쓰고 있는 캐피탈, 또 주위에 동네에도 많이 있는 은행들이 금융기관을 전체로 통괄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해외로 많은 커다란 은행들이 나가서 진출을 하지만 결국 해외에 나가서는 커다란 수익을 얻지 못하고 그 많은 액수를 뿌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손실을 생각하며 다시 패배자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금융기관들. 결국 후진국의 금융기관들이 너무나 안이한 투자와 배당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결국 은행 문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 한민족은 해외로 나가야만 합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그동안 제조업과 IT 강국이란 이름으로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과 이제 환율 전쟁, 패권 전쟁으로 치달으면서요. 결국 모든 기술력이 중국에 또 개도국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자본으로 해외로 진출을 해서 해외 쪽에 많은 자본을 대여해주며 또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서 그들의 이익과 배당금으로 국력을 높이며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금융 부분입니다. 한 예로 2018년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금융 관련된 기관들이 해외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수익이 약 43억 달러입니다. 경상수지 흑자의 약 6%를 벌어들였으니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같이 이웃하고 있는 일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의 해외 자본 투자는 엄청난 돈이지만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은 약 1,900억 달러. 그러니 일본 경상수지 흑자액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상수지 흑자의 6%가 되지만 일본이 벌어들이는 1,900억 불, 이 자체는 일본의 모든 수출 경상수지 흑자액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해외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부동산의 맹주, 또 어디든 가면 살아날 수 있는 생존의 의식을 갖고 있는 한민족은 다시 한번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 리그를 벌일 수 있는 민족이어야만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숫자가 약 700만입니다. 물론 700만의 한민족들이 전 세계 약 300여 국가에 조금 못 미치는 270여 국가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또한 부동산 관련 금융도 또한 무역 관련 금융도 해외에 투자하는 인터내셔널 뱅킹 업무에 관련된 투자 업무도 여러분 금융을 알아야만 우리가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시대는 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한 단계 높이는 금융업으로 세계를 진출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혹은 아프리카든 이제 저희의 축적된 자본으로 해외로 진출하여 해외 쪽에서 부동산이며 증권이며 기업에 투자해서 그들의 수익과 배당 이익을 가져와서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한민족의 리그를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인재들이 금융교육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로벌 경제, 글로벌 금융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우리 그동안에 해외로 나갔던 인재들의 재교육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알찬 금융교육을 시킬 수 있는 터전, 심지어는 대학에 실전 금융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아카데미 창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2019년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서남북TV는 2020년 3월을 기해서 전 세계로 향하는 동서남북 웹뱅크 동서남북 금융의 시장을 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지금도 열심히 금융 세미나와 금융 교육을 받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미주에 흩어져 있는 교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얼마 전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뉴욕, 뉴저지의 세미나와 워싱턴, DC, 버지니아 쪽의 세미나는 엄청난 곽광을 받았습니다. 물론 30년, 40년을 미국에 살았지만 미국 속에서도 미국의 금융을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운 경제 위기를 닥칠 때마다 한스러우며 한숨을 내셨던 그 교민들의 모든 어려운 궁금증이 풀릴 때 저희 동서남북TV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엄청난 효과와 엄청난 보람을 얻었던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 서부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 미국에 흩어져 있는 약 200만 명의 교민들의 숫자 서부 쪽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쪽에 세미나를 할 때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한번 수업을 할 때마다 약 4시간, 6시간 정도가 한 세션이었는데 8시간, 10시간을 하고도 화장실도 가시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그 열정에 저 또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세월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힘든 파고가 칠 것입니다. 그 경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응원해줬던 시애틀의 우리 동서남북 지역 대표들, 샌프란시스코, 또 로스앤젤레스. 참, 이 방송을 찍으면서도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가슴에 사무쳤던 금융교육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의지를 이야기했을 때 저는 동서남북 TV 진행을 참 잘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욱더 이제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5,400만 명의 인구들이 세계로 다시 향할 때 먼저 금융을 알고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남의 돈, 즉 이용하라고 있는 금융기관의 돈을 활용하여 미국으로, 유럽으로, 일본으로, 중국으로, 아프리카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금융에 대해서 눈을 뜨며 어려서부터 금융에 관련된, 즉 돈에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금융지수가 아프리카 우간다보다도 낮은 금융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통렬하게 여러분들의 가슴을 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대국 10위, 무역 수출 전 세계 7위, 이러한 아름다운 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전 세계 37위, 우간다보다도 못하는 금융 지식으로 앞으로 세상 파고는 높아질 터인데 여러분들 새로운 먹거리가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해도 돈, 즉 금융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금융을 알고 함께 금융에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나누어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한민족 리그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라대학교 교정에서 했던 이 프로그램, 이 장면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민족들에게 전파, 전송하셔서 다 함께 같이 연구하며 다 함께 공부하는 그러한 동서남북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